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를 볼 때 소설을 먼저 찾아 읽는 편인가요? 영화를 그냥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화나 소설 순서 상관없이 그냥 기회 되는 걸 선택하시나요? 대부분 후자에 가까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소설을 읽는 것보다 소설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설은 글이기 때문에 읽는 동안 제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생략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작품일수록 영화를 보기 전에 소설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니픽처스에서 영화 제작이 확정된 따끈따끈한 신간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설의 제목은 레니와 마고의 100년입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꼭 보러 갈 거지만 이렇게 책으로 먼저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언 크로닌이 쓴 이 작품은 영국 알렉스 어워드 수상작이고 인디펜던트와 엘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로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았고 27개국에 출판되었어요. 어떤 소설인지 궁금하시죠? 소설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그 터미널 맞아요. 그런데 공항터미널 말고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라는 뜻도 있는 거 아셨어요? 이 소설에서는 시한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처음과 끝을 장식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글래스고 병원 메이병동에 17의 나이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소녀 레니가 있습니다. 병원 성당에 있는 사제를 찾아가 저는 왜 죽어가는 거죠? 라고 묻는 레니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1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생일이 유일합니다. 레니의 엄마는 우울증이 심해져 레니의 곁에 있어도 그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아빠 또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결국 레니 엄마는 레니와 레니 아빠를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엄마를 상실한 레니는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나이에 그러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시한부 환자병동인 메이병동에 머물게 된 거죠. 그다지 즐겁지 못한 삶을 살던 레니였지만 메이병동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요. 레니를 돌봐주는 신입 간호사와 계약직 직원, 미술실 교사,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성당사제 아서 신부님은 이제 더 이상 레니가 혼자가 아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쓰레기통에서 편지 봉투를 찾는 장면을 목격한 레니는 그 사실을 병원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돕습니다. 며칠 뒤 미술 수업에 갔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머니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83살의 마고입니다. 레니와 마고는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죠. 시한부 환자인 레니에게 자신도 곧 죽을 거라며 어떻게 생각하면 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마고의 말에 레니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매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그리며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마고의 지난 83년에도 레니의 삶과 닮은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고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신경증 환자가 되어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니의 나이와 같은 17살에 마고는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을 꿈꿨지만 아들 데이비를 잃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마고는 자신을 볼 때마다 데이비가 떠오른다며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남편 존이를 찾아 런던으로 갑니다.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하다가 만난 미나는 가버린 남자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해방되라고 말합니다. 오갈 곳 없는 마고는 미나의 집에 얹혀 지내며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는데요. 삶의 끝자락에 메이병동에서 여생을 마치려 하던 마고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레니에게 전하며
자신에게 남은 생이 하루하루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레니와 마고,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우정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소설의 제목이 왜 레니와 마고의 100년인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순진하기 짝이 없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가장 얇은 붓에 노란 물감을 묻혀 별 그림 아래에 레니 17이라고 적었다. 내 걸 보더니 마고도 똑같이 했다. 마고는 마고 83이라고 썼다. 그런 뒤 우리는 그림들을 어둠 속에 빛나는 두 별을 나란히 놓았다. 나는 숫자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눗셈이나 백분율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내 키나 몸무게도 잘 모르고 지금은 아빠의 휴대폰 번호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 건 언어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즐거운 단어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두 숫자는 중요했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 둘 나이를 합치면 100살이네요. 나는 마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친구가 되는데 나이 차이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심을 전한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제목과 같은 부분에 장이 있는데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싶은 문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보듬고 사랑했고 또 우리에게서 달아났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하지만 그거로는 충분치 않다. 거대한 실체의 작은 입자로 존재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매해를 그림으로 그릴 것이다. 100년을 기록한 100개의 그림을. 결국 청소부가 보고 어이구 웬 그림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며 그림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레니와 마고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한 해 한 해를 손으로 꼽아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직접 읽어보시면 표시해두고 싶은 문장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는 마고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막 저리면서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시한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 않더라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막막함과 끝없는 슬픔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작품에서 전하는 메시지처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